잎이 그냥 노랗게 저렇게 바짝 다 타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적응 못하고 이렇게 생물이 죽은 건데,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냐? 숲세권이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건 오래된 이야기죠. 조경이 거의 예술작품 수준인 단지도 많은데, 키가 크고 멋진 나무 이런 거 잘 꾸미는 것도 물론 중요한 만큼, 이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잘 보살펴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사진이 크레인을 동원해서 대형 소나무를 심는 모습이에요. 뿌리 부분을 동그랗게 분을 떠서 원래 심어져 있던 산에서 저렇게 떠서 갖고 옵니다. 이제 막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막 그 대형 트럭에서 크레인을 동원해서 내린 건데,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굴착기하고 한 세트를 이룹니다. 그래서 굴착기가 이제 구덩이를 파주고 크레인이 들고 있던 소나무를 거기다가 묶고 다시 이제 흙을 이렇게 덮어주고, 대형 나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심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해주는 지주목도 여러 방향에서 세우고 물도 바로 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주는 이런 과정들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원래 살던 곳에서 이제 막 이사 왔으니까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주는 거죠. 죽으면 안 되니까. 멀리 고향을 떠나서 이사 온 생물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장의 사진 보고 계신데 다 죽은 사진이에요. 물이 저렇게 흥건하게 고여 있어서 응달이어서 잎이 그냥 노랗게 저렇게 바짝 다 타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적응 못하고 이렇게 생물이 죽은 건데,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냐? 첫 번째, 음지를 피해야 됩니다. 햇빛이 잘 들어야 돼요. 어느 위치가 햇빛이 잘 드느냐 아니냐, 그림자의 길이는, 또 그림자가 지는 시간은 이런 게 시뮬레이션으로 얼마든지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미리 돌려보고 음지가 어딘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 이상 빛이 들지 않는 위치가 발견이 되면 그 위치에는 식물을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다 죽었어요. 햇빛을 못 받아서. 저런 곳에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음지에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거든요. 이걸 심었어야 돼요. 맹문동 같은 거, 이거 대표적인 음지 식물이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인조잔디를 계획하고 인조잔디를 저렇게 깔아서 햇볕이 들지 않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물이 죽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거 2번째, 불량토사, 이거 피해야 되죠. 아파트 단지에 사용되는 이 조경토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공정 진행상 주차장 부피만큼 다 온통 다 파내서 이거 이제 외부로 반출하고, 그리고 나서 지하 구조물이 이제 완성된 이후에 그 위에 방수하고 그 위에 보호 콘크리트 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또 부대 토목 관로들 이렇게 시공하거든요. 이런 거 다 끝난 후에, 그러니까 거의 공사기간 마지막 단계에 와서 조경이 시작된다라는 건데, 그때 이제 비로소 조경토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좋은 흙이 나와도 어디다 이걸 그 많은 양을 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부로 반출하고 다시 조경 시점에 좋은 흙이 다시 들여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떤 시차적으로 한참 후에 들여온 흙에 나무를 이제 심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반입해서 들여온 토양 상태가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토양의 성분도 어떤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항목별로 정량적인 범위가 있어요. 이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산도는 얼마, 전기 전도도는, 염분 농도는 지금 보시는 표에서 나와 있는 그 숫자만큼 저 범위 안에 들어야 좋은 토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토양이나 막 반입하면 죽는 거죠, 생물이. 3번째, 배수 불량이면 안 돼요. 지하 주차장 구조체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 위에 방수를 해야 되는 거고, 위에 사진. 그러고 나서 그 방수층을 또 보호해주는 보호 콘크리트를 10cm 두께로 이렇게 타설을 해요. 그리고 나면 저 넓은 진짜 100m, 200m 되는 저렇게 넓은 구조물 위에 흙을 쌓고 나무가 이제 심어지게 될 텐데, 그러려면 어딘가는 틀림없이 물이 고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 상부에 아까 보호 콘크리트 친다 그랬잖아요. 그 보호 콘크리트 위에 자갈 깔아요. 자갈 쫙 깔고 그 위에 부직포 깔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흙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저 자갈층으로 물만 빠져나와서 물은 좀 자갈층에서 쫙쫙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층을 저렇게 형성을 시켜 놓는 거예요. 배수가 잘 되도록. 이것만으로도 안 돼서 주차장 상부 넓은 바닥에 중간중간에 배수가 될 수 있는 배수 구멍을 저렇게 뚫어야 돼요. 반경 25m마다 뚫으시오. 이렇게 어떤 지침도 있어요. 저렇게 위포를 뚫어서 물이 고이는 곳이 아예 없도록 그렇게 잘 배수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배수 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나무가 죽는 거예요. 주차장 위에 심은 나무가 계속 죽길래 이 뿌리 쪽을 깊게 파보니까 이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저렇게 고여 있었던 거예요. 위폴 계획이 잘못되어서 나무 뿌리가 계속 썩은 거죠. 새로 막 심은 나무는 물을 잘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저걸 유공관이라 그러는데 저 유공관에 겉에 이렇게 부직포를 한번 쌉니다. 저렇게 이제 한번 싸서 한 1m 정도 되는 길이의 유공관을 저렇게 준비를 했다가 저거를 나무 옆에 심어서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뿌리 분 만든다 그랬잖아요. 분 만들어 놓고 저렇게 나무 심은 다음에 양쪽에다 저걸 박아요. 한 2개 정도 저렇게 박아요. 그러면 뭐 이슬비처럼 약간만 오는 비는 그냥 표면만 적시고 다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뿌리까지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저렇게 유공관을 심어 놓으면 지표면에 살짝 적실 정도의 비가 와도 저쪽으로 이제 다 모이게 된다고요. 모여서 뿌리 쪽까지 물이 공급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번째, 인공 바람을 피해줘야 나무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식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이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할 위치에 이 가려주는, 그러니까 차폐 식재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인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보행자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저층부에 있는 거실 안쪽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제 가려주는 거죠. 차폐 식재로. 그런 목적으로 동 주변에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심기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넓다 그랬잖아요. 그 넓은 공간에 차량 매연을 원활하게 빼주는 장치가 위치마다 이렇게 다 있어요. 팬룸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팬룸 안에는 저런 식으로 굉장히 큰 대형 팬들이 저렇게 있어서 저게 돌면서 공기를 외부로 빼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빠진 공기가 어디로 나가느냐? 지상에 있는 이런 배기창 그릴이 있는 쪽으로 이제 나가요. 그래서 뜨뜻하고 오염된 공기가 이제 절로 계속 빠지는 거죠. 아니면 또 세대 내에 보일러 연도 있잖아요. 이게 또 저렇게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저기서 또 나오는 배기가스 이런 게 나무에 직접 쏘이면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노랗게 바짝 말라서 이제 타 죽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불쌍한 생물 죽이지 말고 잘 살리자.